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PC랑 SHO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PC는요, 폴라 코오디네이트에 대한 거고요. 폴라는 극입니다. 극. 코오디네이트는 좌표예요. 극좌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SHO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에 대한 겁니다. 단순 조화 진동에 대한 겁니다. 단순 조화 진동에 대한 겁니다. 글씨가 너무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얘는 요 사이에 등속 원동, 유니폼 서큘라 모션, 등속 원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전부 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 일련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플레인 모션을 다루기 위한 겁니다. 얘는 평면 운동이에요. 우리가 그간 물리학 1에서는 1차원 운동을 다뤘다면, 이제 물리학 2에서는, 물리학 2의 역학에서는 평면 운동을 다룰 겁니다. 2차원, 3차원 운동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간만에 하려니까 어색해요. 일단 첫 번째 극좌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위치를 표현할 때 통상 쓰는 게 x, y, z 좌표기잖아요. x, y 평면, 혹은 여기 이렇게 하면은 뚫고 나오는 겁니다. z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평면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어떤 xy 평면상에 있는 어느 한 점에 대해서 얘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를 r 벡터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xy 좌표기를 쓰면 이 r 벡터는 이쪽으로 얘를 갖다가 요만큼은 rx, 요만큼은 ry라고 하면 r, 너무 글씨가 작은가요? 이렇게 하면은 커지죠? rx x 카렛 더하기 ry y 카렛,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 얘기한 적은 없죠. 강의로는 수업 때 얘기했었고, 이미 나눠준 프린트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은 크기와 방향, 그리고 이렇게 작은 벡터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게 xy 좌표계에서의 그 위치예요. 얘를 극좌표를 쓰게 되면 더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놈의 크기를 갖다가 r이라고 할 거고요. 요 놈의 그 방향을 갖다가 r 카렛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r 카렛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보통 다 그냥 암묵적으로 쓰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 놈하고 요 놈은 서로 수직합니다. 수직하다는 얘기는 서로 독립적이란 얘기예요. 독립적이란 얘기는 얘 방향에 요놈 성분의 값이 없고 요놈 방향에 요놈 성분의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그놈들의 더하기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를 이제 극좌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는요, 속도는
잘 보이죠? 속도는 우리가 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잖아요. 요 놈은 d분의 d 하고서 r 카렛 이렇게 요 자리에다가 요 놈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됐고요. 얘하고 얘는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앞미분 뒤, 앞 뒷미분을 해주면요, d분의 dr 카렛 더하기 r d분의 dr 카렛 이렇게 해주면요, 요 놈은요, 요 놈을 갖다 우리는 vr이라고 할 거예요. vr은 얘기는 여기에 요 자리에 있던 이니셜 포인트에서 어딘가로 갔을 때 요 방향 성분으로 시간당 이동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r 카렛 써주고요, 더하기 r 하고서 이제 얘를 써줘야 되는데, 요 놈은 요 방향이라고 하는 놈은 계속 바뀝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쪽으로, 여기가 이니셜 포인트인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만큼이 델타 r이 될 거잖아요. 우리 이제 순간을 따질 거니까 얘를 갖다 미소리하는 dr로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요 방향이 r 카렛 프라임 되겠죠. 그래서 요 방향하고 요 방향은 요 r 카렛이라고 하는, r 카렛 프라임이라고 하는 방향이 바뀐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방향의 변화만 따져줄 거예요. 크기는 안 따지고 방향의 변화만 따질 거예요. 여기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얘는 이쪽으로 세타만큼 각도가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요 방향을 r 카렛이라고 했으면은 요거에 수직한 요 방향을 갖다가 세타 카렛이라고 할 거예요. 요 r 카렛이니 세타 카렛이니 요걸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얘네만 따로 떼서 방향만 고려하게 되면 여기가 r 카렛, 여기가 세타 카렛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회전되는 정도를 따진다고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서로 여전히 직각이에요. 얘가 r 카렛 프라임, 여기는 세타 카렛 프라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각도, 변한 각도를 갖다가 이 각도를 갖다가 d세타만큼, 미수량만큼 변하면 그때 역시 요쪽으로 방향도 역시 dr 카렛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의 크기는, 방향 벡터는 크기가 1입니다. 그리고 요 각도가 d세타니까 그 라디안 있잖아요. 라디안을 적용하면 요 놈의 크기는 1 곱하기 d세타 해갖고 d세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미소량만큼 변했다고 하면 여기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의 요 놈의 변화량의 방향은 요 방향입니다. 요 방향은요, 원래 있던 얘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타 카렛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따져주면은 dt분의 dr 카렛은 dt분의 d세타 카렛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시간에 따른 각도의 변화를 갖다가 오메가라고 할 겁니다. 오메가 세타 카렛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빼먹은 얘기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X방향, 이쪽 Y방향 뚫고 나오는 Z방향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직각인 애들은 X카렛에서 Y카렛으로 이렇게 감아치면, 이렇게 X방향에서 Y방향으로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아치면 뚫고 나오는 방향이 요 방향이 됩니다. 정의의 정의.
이거 갖다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외적이라고 해요. 외적. 외적, 아무튼 외적.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게 R 방향이고, 여기가 세타 방향이면, 뚫고 나오는 방향을 정의할 겁니다. 이걸 갖다가 회전 방향에서 오메가 카렛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R 방향에서 세타 방향으로 가마치 있을 때, 이거 갖다가 오메가 방향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다가, R 카렛 크로스, 세타 카렛은 오메가 카렛.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되면요, 이 세 개의 방향 벡터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면은 이제 순서를 바꿔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y 카렛 크로스 z 카렛은 x 카렛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쪽 z 카렛에서 y 카렛으로, 아니죠? y 카렛에서 y 카렛에서 z 카렛으로 감아지면은 오른손 이렇게 y 카렛에서 z 카렛으로 감아지면은 이렇게 요 x 카렛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 지금 요 세타 카렛을 갖다가 다른 걸로 표현할 거예요. 얘는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요거랑 요거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요. 얘를 이렇게 한 칸씩 밀려 쓰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죠. z 카렛 크로스 x 카렛은 y 카렛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카렛 크로스 r 카렛은 세타 카렛 이게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오메가 카렛에서 이쪽에 r 카렛이잖아요. r 카렛으로 이쪽을 이렇게 감아지면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요 값에다가 요걸 넣어줄 거예요. 요걸 넣어주면 이쪽으로 다시 와서 r 오메가 세타 카렛이 될 건데, 요 세타 카렛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오메가 카렛 크로스 r 카렛 요 놈을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쓰면은 VR R 카렛 플러스 R 오메가 카렛 크로스 R 카렛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렇게 값 크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VR R 카렛 플러스 크기랑 방향을 이루어져 있으면 얘를 갖다가 오메가 벡터 이렇게 쓰고요. 이쪽도 R 카렛이니까 R 벡터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도는요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어이구야. 자, 이제 가속도를 알아볼게요. 앞서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R 벡터는 R 카렛으로 표현했고요. V 벡터는 VR R 카렛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가속도를 할 거예요. A는요, dt분의 dv가 됩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고요. 요 놈은 얘네들 넣어주면 되겠죠? dt분의 d 그래서 vr r 카렛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빼먹었는데 여기서 이거 할 때 이 순서를 막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랑 얘 순서를 바꾸게 되면 얘 부호가 바뀝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크로스로 되어 있는 놈은 요 크로스로 되어 있는 놈은 함부로 얘네들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나 잘 모르겠네요. 녹화를 정지해 놓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사실 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계산 과정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결과식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재밌잖아요. 그죠? 새로운 걸 배우고 있고, 이렇게 좀 기본적인 걸, 미적분이나 이런 방향 벡터나 이런 것들을 처음이니까 해보는 겁니다. 나중에는 외워서 그냥 써야 돼요. 또 해볼게요. dt분의 d 하고 vr r 카렛 더하기 vr dt분의 dr 카렛 더하기 dt분의 d 오메가 크로스 r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dt분의 d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자리에 집어넣을 거예요. 일단 요 놈은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인데 그 r 성분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ar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r 카렛 그대로 오고요. 요 놈은 아까 구했잖아요. 요 놈이 아까 뭐였냐면요, 까먹었죠? 요 놈은 뭐냐면요, 오메가 크로스가 아니었죠? 이게 뭐였죠? 오메가 세타 카렛이죠? 오메가 세타 카렛. 근데 오메가 세타 카렛은 오메가 세타 카렛입니다. 오메가 세타 카렛. 그러면 얘는 더하기 VR 오메가 세타 카렛. 그죠? 세타 카렛이 뭐였죠? 세타 카렛이 아까? 세타 카렛은 요놈은 아까 뭐였냐면요, 오메가 크로스 r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집어 넣어주면은 플러스 vr 오메가 카렛 크로스 r 카렛 요거니까, 요놈은 사실 이 두 개 합쳐주면 플러스 vr 오메가 벡터 크로스 r 카렛 요거잖아요. 근데 요 놈이 애초에 요겁니다. 이게 붙여줘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요, 얘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은 오메가 크로스 vr r 카렛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얘를 밑으로 내려서, 아이고 안 보이나?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써주면 ar r 카렛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놈을 해주면 이때 이제 얘는 각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입니다. 우리 얘가 각속도면은 시간에 따른 각속도의 변화를 갖다가 여기다 각가속도라고 해요. 각가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각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각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 알파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쓰면요, 알파 크로스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하기 이제 오메가 하고 크로스, 요 놈이 뭐냐면요, 여기 앞에서 구했습니다. 요 놈을 갖고 올 거예요. 오메가 크로스 VR R 카렛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요 놈하고 똑같잖아요. 부호도 같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R R 카렛 플러스 요 놈이 지금 두 개잖아요. 그래서 2 오메가 크로스 VR R 카렛 플러스 알파 크로스 R 플러스 이렇게 이 덩어리랑 해주면은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우리의 가속도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요 놈은 나중에 또 나올 건데, 나중이라 하면 아주 나중입니다. 관성력 할 때 나올 거고요. 그때는 요 놈이 요걸로 바뀔 겁니다. 요걸로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쪽에다가 화면이 멈추네. 예.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위치는 사실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건 렉탱귤라 코디네이트를 쓰건 중요한 건 됐네. 중요한 건 위치, 속도, 가속도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표현하는 어떤 방법의 차이지 결국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극좌표를 왜 쓰냐? 편하니까 쓰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 운동을 기술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극좌표를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R 카렛이고요. 그러면 VR R 카렛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하고 이 놈은 좀 길죠? AR R 카렛 플러스 2 오메가 크로스 VR R 카렛 플러스 알파 크로스 R 벡터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됩니다. 요게 중요한 거니까 꼭 암기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바로 등속 원운동 넘어갈 겁니다. 등속 원운동이라는 얘기는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속력이 일정하고 그 운동의 모양이 원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값이 반지름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속 원운동이라는 얘기는 각속도 값도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평면입니다. 평면에 놓여있으니까 얘는 이게 일정한 거예요.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던 게 뭐 이렇게 도는 운동은 원운동이 아니에요. 원은 평면에 있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게 등속 원운동입니다. 이 얘기는 이것으로부터 VR 값이 0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0이면 요 놈도 0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알파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앞서서 했던 등속 원운동은 이거는 맞고요. 이건 그대로 들어가고 위치는 그대로 적용되고 속도는 이게 날아갑니다. 가속도는요, 요거 날아가고요, 요거 있잖아요, 날아가고요, 요거 있잖아요, 날아갑니다. 얘만 남아요. 얘만 남고 이렇게 세 개가 남는 겁니다. 등속 원운동을 하는, 등속 원운동 하고 있는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는요, 여기도 밑에다 바로 써볼게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는, 위치 벡터는 R 카렛. 그리고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 벡터. 그리고 가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뭔지 한번 원을 그려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원이 있고요. 이렇게 XY 평면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의의 위치를 요 놈을 갖다가 요 위치에 좀 있어요. 우리는 지금 X에서 Y로 운동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쪽으로 운동하고 이쪽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반지름이 R인 원이고요. 얘는 요 화살표는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예, 여기 Y에요. Y축, 얘는 X축. 얘가 등속 원운동이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면은 요 전체 둘레 길이가
2파이 r이에요. 요 값이 v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t분의 2파이 요 값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r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도의 크기만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속도의 방향까지 포함해서 얘를 표현하고 싶단 말이에요. 얘는 아까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오메가 크로스 r이 됩니다. 여기 뚫고 나오는 방향이 오메가 방향이에요. 이 오메가 방향에 대해서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오메가 크로스 r을 해주면 여기가 요게 여기서 이제 요 직각인 요게 v 카렛이 되는 v 벡터가 되는 겁니다. 요게 v 벡터가 되는 거예요. 요게 r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오메가 크로스 r 이거잖아요. 사실 얘는 이게 이거니까 오메가 크로스 v이기도 해요. 그러면 오메가 방향이 요거고 v 방향이 요겁니다. 요거 요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에서 v로 감아지면 오메가에서 v로 감아지면 요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a가 되는 겁니다. 얘를 이제 크기랑 방향으로 표현해주면 얘는 오메가 v를 써도 되고 오메가 r이니까 오메가 제곱 r이 되고 방향은 마이너스 r 카렛이 되는 겁니다. 얘도 오메가 r이 되고 방향은 세타 카렛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r 방향, 여기가 세타 방향입니다. r 방향, 세타 방향. 이렇게 등속 원운동은 끝났어요. 우리 교재 나와있는 뭐 일반 교과서나 우리 EBS 교재 나와있는 설명하고는 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끝으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할 겁니다. 진동하고 있는 물체는 여기 있는 물체가 이렇게 뱅글뱅글 등속 원운동을 하면요 이쪽에 그림자를 생각해보면 여기 있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에 있다가 얘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면은 여기 있던 게 일로 갔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이 이 t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놈의 어떤 요 자리에 있을 때 얘 위치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여기 요 x축을 그대로 x축을 그대로 갖고 오면 얘 위치는 여기 x 이꼴 0을 기준으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요 반지름을 갖다가 이번에는 여기 갖다가 x 이꼴 a라고 할게요. r이 아니라 여기 원운동하고 이쪽에 단진동하고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빼먹고 지나가는데요. 심플 하모닉 모션 단진동은요 얘는 등속 원운동의 사형입니다. 정사형이에요. 사실 단진동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단순 조화 운동을 줄여서 단진동이라고 할 때 등속 원운동의 정사형이라는 정의가 붙는 겁니다. 그냥 보통 그냥 단진동 하면은 단순한 진동이고 단순한 진동은 종류가 많습니다. 이건 얼마나 단순해요? 네. 어떤 뭐 소리가 뿅 이렇게 나면 얘도 단진동에 해당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진동은 단진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단진동은 단순 조화 진동의 줄임말이고 이것은 등속 원운동의 정사형이고 이것은 지금 요 그림 요 운동입니다. 요 운동. 요 운동을 시간에 따라 표현해주면은 상학함수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요 값이 요만큼이 x예요. 그리고 x는 우리가 지금 얘를 갖다가 끝을 a라고 했으니까 이제 r
R 이꼴 A인 겁니다. A를 쓰는 이유는 진동이기 때문에 진폭 앰플리케이션의 앞글자 A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쓸게요. 그래서 요놈은 A 하고서 요놈이 요 X축과 이루고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등속 원동이기 때문에 요 값이 상수잖아요. 그럼 요놈은 상수니까 그러니까 상수니까 순간속도하고 평행속도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t분의 2파이 r 이렇게 썼고 이때 t분의 2파이 요놈 갖다가 오메가라고 합니다. 이때 오메가는 dt분의 d세타예요. 근데 이 값이 오메가를 지금 쓴 건데 이 값이 상수니까 t분의 2파이가 됩니다. 요놈은 그냥 시간에 따른 각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타를 갖다가 오메가 t라고 쓸 겁니다. 세타는 시간 함수니까요. 지금 얘는 등속 원동이니까 상수예요. 그래서 요 x 이꼴 a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x 이꼴 a 코사인 세타는 a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괄호가 있는데 생략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단진동하는 물체의 위치가 표현됐습니다. 물론 얘도 벡터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x 카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1차원 운동이니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속도는요 그러니까 방향은 부호로 표현하면 끝납니다. 얘는 dt분의 dx예요. 그리고 보통 단진동 얘기할 때는 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갖다가 좀 더 단순하게 x 닷이라고 많이 합니다. 요 놈은요 a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해주면요 얘는 상수고 얘도 상수고 그래서 오메가 a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속미분 그대로 이렇게 해서 오메가 t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는요 dt분의 dv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놈을 미분해주면요 요 오메가 한 번 더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이때 요 a 코사인 오메가 t는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것처럼 쓰면은 얘도 x2 닷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 닷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요 단진동은요 물론 단순 조화진동이에요. x는 a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물론 얘는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라서 상관없습니다. 그럼 대신 아래 것도 바뀌는 거예요. v는요 x 닷은요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사실 얘보다는 얘가 중요합니다. 얘는요 x2 닷은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단순 조화 진동하는 물체를 예를 들어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렇게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의 질량은 m이고요. 요 놈의 용수철 상수는 k예요. 그럼 이 시스템에 작용하고 있는 우리가 여기를 x 이퀄 0으로 놓을 거고요.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A라고 하는 진폭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단순 조화 진동이에요. 대표적인 이상적인 용수철이고 여기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운동은 상대 운동인데 사실은 이 스몰엠하고 이 빗금 쳐서 표현된 고정된 어마무시한 질량의 두 질량 사이 상호작용입니다. 얘에 비해서 이 빗금 치워놓은 얘 질량이 무한히 크다고 가정한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니라 케플러 법칙 얘기할 때 꼭 얘기할 겁니다.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쪽에 이렇게 빗금 쳐놓은 다음에 진자를 얘기하게 되면요, 얘 운동도 얘 스몰 M이면 얘가 라지 M인 겁니다. 이 라지 M이 이 스몰 M보다 무지막지하게 커서 그냥 얘가 여기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얘가 이 고정되어 있는 한 점에 대해서 진동한다고 보는 겁니다. 더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얘랑 얘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요 라지 M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미안해요. 지금 원래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튼 여기 전제는 얘만 운동하는 겁니다. 얘는 운동 안 해요.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절대적인 고정점에 대해서 얘만 진동하고 있을 때 그 진동이 단진동입니다. 그리고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요 힘은 얘의 얘가 여기로 왔을 때 이때 변이의 x에 대해서 이거에 비례합니다. 그럴 때 비례상수가 용수철 상수예요. 그리고 방향이 얘의 변이 방향하고 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얘를 갖다가 훅 이거 붙던가? 훅스로 오라고 합니다. 이게 안 붙는 것 같아요. 훅스로. 예. 훅의 법칙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급하지 않은데 급한 것처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요.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적용하면 F 이꼴 MA예요. MA.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A가 뭐였냐면요. A가 지금 A가 뭐냐면요. MX 2-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깔끔하게 쓰면요. 마이너스 KX 벡터 이거 이꼴 MX 2 해주면은 우린 여기다가 MX2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얘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식을 비교하면 요거 마이너스 날라가고요. 요 X 벡터가 날라갑니다. 그래서 뭐만 남냐면요. K는 M 오메가 제곱이 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런 용수철 상수를 구할 때 얘 질량을 알고 얘 각진동수를 알면요. 얘를 거꾸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단진동하는 물체의 용수철 상수는요.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리고 얘는 단진동이니까 등속 원운동에서 왔잖아요. 여기다 등속 원운동에서의 그 오메가가 뭐였냐면 t분의 2파이였어요. 얘를 넣어주면 m t제곱분의 2파이 요거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얘를 갖다가 t에 대해 정리하면요. t는 일단 t제곱 붙였을까요? t제곱은 k분의 m 2파이의 제곱이잖아요. 또 알아서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외워둬야 돼요. 물론 선생님 개인적으로 요거를 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나오는 거 뭐 금방 유도되니까. 물론 얘도 여러분 시험 봐야 되니까 외워놔야 됩니다. 하지만 얘를 꼭 까먹지 말아주세요.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시험엔 얘가 더 잘 나오겠죠. 하지만 얘가 더 물리적으로 많이 쓰일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예고할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파스츄레이트 할 겁니다. 회전 운동에 대한 파스츄레이트 할 거예요. 예전에 뉴턴 운동 할 때 직선 운동에 대한 파스츄레이트 했잖아요. 리니어 모션에 대한. 이번에는 앵귤러 모션에 대한 파스츄레이트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